즐거움으로 가득 찰 비행 여행이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떠난 이 비행기 내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시간의 비행이 끝 무렵에 다다르고 있을 때 이 적막한 비행기 내부에서 갑자기 이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그 승객들이 동요를 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한 이 승무원들이 빛이 된 소화기를 가져와서 이 연기가 더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다행히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여행을 가시는 승객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일단 오 교수님, 비행기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저 연기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그 괌 공항 착륙을 준비하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항공기에서 이 승객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네. 좌석 사이로 빠지면서 아마 이게 눌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뭐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네. 연기가 발생이 되면은 승객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소화기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은 뭐 이것이 압착되면서 발생한 문제지만은 이 휴대폰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연기가 발생한 휴대폰이 어떤 기종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네. 지난 2016년에 그 이딴 발화 사고로 인해서 일부 항공사에서 기내 반입을 금지를 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기종은 아니다라고만 이제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기종을 밝히지 않은 점은 또 이해가 됩니다만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하다, 어떤 기종인지 알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거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지금 화재가 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갔던 비행기 말고 괌에서 지금 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려던 그 비행기가 지연된, 그럼 이 같은 비행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가 지연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천으로 가는 그 북편 출발도 15시간까지 지연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은 항공편이라는 게 다 복잡한 그런 스케줄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또 뭐 한두 시간의 비행도 아니고 괌이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객들의 이용객들의 피해가 굉장히 또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괌 가던 비행기에서 불이 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로. 네. 그런데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가 피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제 괌에 갔으니까 이제 괌에서 인천으로 오는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항공편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항공편은 다르지만 같은 기종, 같은 비행기가 괌으로 갔다가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기로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어떤 이유로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승객들도 15시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됐다고 하네요. 왜 15시간 동안 괌 현지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오지 못하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 있던 이 소화기 7개 중 4개를 써버려서 3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소화기가 4개가 배치가 돼 있어야 이제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화기 나머지 1개를 이제 다 써버리고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출발이 지연된 거라고 하네요. 아니, 손 변호사님, 네. 소화기, 괌에는 소화기를 안 팔아요? 소화기 3개가 있으면 1개는 그냥 구해서 얼른 제 시간에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괌에도 소화기 당연히 많이 있죠. 네. 또 공항에도 많이 있고 뭐 소화기를 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항공기에 비치하는 그런 소화기는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기준을 통과하고 또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그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된 그런 소화기만 이제 그 비치할 수 있고 그러한 비치를 4대 이상을 비치해야만 비행기가 문제없이 뜰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 대한항공도 이 기준이 4대인데 그 이상을 비치를 했어요. 네. 가면서 괌으로 가면서도 7대를 했다고 네네.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네 개의 그 소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남은 화재 게 사고 때네. 네, 남은 게 3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했고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싣고 갔지만 네. 사용한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랐고 네. 또 이거를 아무 그 소화기나 비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 소화기나 반입할 수 없어서 나머지 1개를 맞추느라고 15시간이 지연됐다는데 어쨌든 분통은 터질 텐데 그 전에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연기가 났잖아요. 최명기 원장님은. 어쨌든 그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은 비행기 사고가 훨씬 자동차 사고보다 적고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비행기 사고가 두려운 이유는 자동차는 내가 몰고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멈추고 대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길에 대놓고 내릴 수가 있는데 비행기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게 되고요. 네. 불은 빨리 껐고 연기가 조금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승객들의 두려움은 승무원들이 움직이는 순간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불이 꺼진 다음에도 또 갈등이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착륙하자마자 내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착륙하자마자 내리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 일정 시간은 아마 체류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도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휴대폰에 의해서 불이 났다 그러지만 혹시나 이게 테러와 연관된 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못 내리는 건 아닌가 해서 네. 아마 공포와 불안감, 짜증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겠죠. 연기가 난 곳에 주변에 계신 분이야 육안으로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만 저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순밀 아나운서. 네. 그 15시간 동안 괌 현지 공항에서 지연이 됐다면 이게 거의 하루를 날린 셈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지금 승객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고 그 하루 동안 호텔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총 260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기 때문에 호텔 측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 추가로 이 호텔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부 승객은 이 호텔 부족으로 공항 내 라운지에서 쪽잠을 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쪽잠을 잤다. 승객 260명 넘는 분들이 발이 묶였고 대부분은 지금 대한항공 측이 얘기해요. 대부분은 호텔을 잡아줬대요. 부랴부랴 호텔을 잡아줬다는데 호텔이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 또 관광철이잖아요. 괌으로도 이 한국인 관광객들 많이 가시니까 호텔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일부 분들은 오 교수님 쪽잠을 잤답니다. 대한항공 측의 대응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비유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비행기가 15시간 동안 지연 출발하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항공기용 소화기가 한 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괌 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대만 사전에 비치를 해놨다면 아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네. 이 직원과 승객 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15시간이나 지연되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다툼이 있었는데 네. 현지에 있는 괌 경찰이 와가지고 거기 개입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항공기용 소화기 한 대를 제대로 비치를 하지 않은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은 이 보상에 대해 가지고 항공사에 있어서의 귀책 사유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네. 각 지역에 있는 지사에다가 이 항공기용 소화기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 귀책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는 꼼꼼히 따져봐서 법적으로 대한항공 측이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겠다 이런 속셈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대한항공 회사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그런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럼 법적인 해결이고
또 이게 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또 이제 그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법적인 책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상의 네.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쳤다면 네. 뭐 항공편 당연히 이제 제공했겠지만 그 전에 숙박과 숙식을 이제 제공했다는 점만으로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네.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치가 아마 영업적인 상황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아마 괌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으로 휴가를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휴가 마무리가 이렇게 악몽으로 변했으니 정말 분통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